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산교실 지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가 가진 진단서에 열공성 뇌경색 이런 진단명이 나와서 진단서를 받아서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지급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받으셨던 분들, 그리고 지금 보험금 청구를 하셔야 하는 분들 바로 집중해 주세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열공성 뇌경색도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간단하게 저랑 같이 뇌경색은 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쉽게 말해서 뇌졸중을 말하는 거예요. 뇌경색도 생소한데 열공성 뇌경색은 대체 뭐냐? 열공성 뇌경색은 뇌 MRI나 CT를 찍었을 때 구멍이 뚫린 것처럼 작은 표식으로 나오는데요. 뇌에 작은 혈관들이 막힌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뇌경색하고 다르게 이 경우에는 언어장애나 운동기능 장애 같은 전형적인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점을 악용해서 보험사에서는 가벼운 후유증이다 혹은 그냥 두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의료자문을 받아와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추가로 이 열공성 뇌경색의 진단비는 주로 뇌혈관 질환 진단비 그리고 뇌졸중 진단비 항목에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는 점 알아두시고요. 일단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경우는 제 후배가 아버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 저한테 의뢰를 했던 사연인데요. 아버님께서 좀 어지러운 증상이 있으셔서 검진차 뇌 MRI 촬영을 하셨는데 열공성 뇌경색이라는 약간 생소한 진단명이 나오신 거예요. 보험금 청구에 좀 어려움이 있으셔서 저한테 연락을 하셨고, 제가 아버님이 가입하신 보험약관, 의무기록 사본, 영상 CD 이런 것들을 받아서 꼼꼼하게 검토를 해본 결과 안타깝게도 무난히 보험금 지급이 되기에는 쉽지 않을 걸로 보였어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는 지금과는 반대로 보험사 편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보험금 지급 심사 업무를 진행할 때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보상할 수 없다 이렇게 통보를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보통 열공성 뇌경색에 대한 보험사 측의 입장은 뇌경색 질병 코드를 받아가지고 와도 의료 자문이나 내부 검토를 통해서 보상을 못 받는 질병 코드로 변경을 해서 고객한테 보상이 불가하다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이건 거의 뭐 안내라고 보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운 편이에요. 네, 이렇게 받기 어려운 경우지만 제가 진행하고 있는 해결 방법은 열공성 뇌경색에 대한 의료계 분석이 담긴 논문, 그리고 보험사 쪽에서 진행했던 조정례, 그리고 법원의 판례들을 다 꼼꼼하게 찾아보고 보험사 측에서 일했던 제 경험도 또한 추가를 해서 의견서를 꼼꼼하게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 보험사에 의견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의견이 그렇다고 해서 바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좋게 말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이 의견 조율을 거치고 나서 보험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 고객님들이 보험금을 받으시기에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앞서 말한 여러 가지 과정과 방법들을 통해서 제 후배 아버님이 가입하신 뇌경색 진단비에 해당하는 보험금 1,000만 원을 무사히 지급받으실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열공성 뇌경색의 경우에는 언어장애나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는 뇌경색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보험 약관에 따라서 보상이 불가한 경우도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보험사 측의 의료자문이나 결과에만 의존해서 결과를 다 받아들이실 필요는 절대 없어요. 보상에서 심사를 하는 분들이 나오셨을 때는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보험사 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혈혈단신 고객님들은 누구를 믿고 가야 하느냐? 네, 저같이 보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의학적인 지식도 잘 갖고 있는 이런 보상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지박사 같은 고객님들의 전문가들을 믿고 가시면 됩니다. 충분히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보험금 지급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보상이나 청구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도 건강한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